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기업은 바로 태양광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 넥스트래커, 종목 코드 NXT입니다. 네, NXT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맞아요. 특히 최근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를 114달러로 제시했잖아요. 2025년 10월 20일 종가가 88.82달러였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NXT가 과연 현재 리더십을 잘 지키고 또 이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그게 핵심 질문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넥스트래커의 재무 성과부터 시작해서 기술력, 또 시장 환경, 미래 전략까지 한번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이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또 성장 잠재력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넥스트래커의 재무 성과. 와, 이거 숫자들이 정말 대단하던데요. 네, 그렇죠. 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025 회계연도 전체 매출이 보니까 29억 6천만 달러, 전년 대비 18%나 늘었고 순이익은 무려 5억 9,200만 달러. 이건 66%나 급증했어요. 네, 수익 증가율이 아주 높죠. 근데 제가 더 눈여겨본 건 매출 총이익률까지 개선됐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매출만 는 게 아니라 수익성 자체가 좋아졌다는 데다니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순이익이 이렇게 크게 늘고 이익률까지 개선됐다는 건 뭐랄까, 사업의 내실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비용 관리나 운영 효율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흐름이 2026 회계연도 1분기에도 이어졌어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16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와, 1분기 시작부터 좋았네요. 그렇죠. 여기서 특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수주 잔고입니다. 아, 수주잔고.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무려 47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47억 5천만 달러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 수주 잔고라는 게 이미 계약이 돼서 앞으로 매출로 잡힐 금액이잖아요. 이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건 앞으로 몇 년간의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아,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변동성이 큰 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는 이런 탄탄한 수주 잔고가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뭐랄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 걸 넘어서 시장 변동에 대한 어떤 완충제 역할까지 해주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회사가 2026 회계연도 전체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 32억 달러에서 최대 34억 5천만 달러까지 올렸잖아요. 이게 다 이런 탄탄한 수주 잔고와 시장 수요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47억 5천만 달러 수주잔고라니. 정말 든든한 기반이네요. 이런 인상적인 재무 성과의 바탕에는 역시 넥스트래커만의 그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겠죠. 당연하죠. 핵심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 핵심 제품이 태양광 추적기, 솔라 트래커잖아요. 이게 그냥 고정식보다 발전 효율을 20에서 25% 높인다. 이건 알겠는데 그것 말고 좀 더 구체적인 강점, 차별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해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태양광 발전소는 보통 수십 년씩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길죠. 네, 그 긴 시간 동안 발전량을 최대한 뽑아내는 게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데 넥스레커는 여기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차별화를 이루었습니다. 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요? 네, 세계 최초로 선보인 AI 기반 제어 기술이랑 연동된 독립형 추적 시스템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뭐냐면 각 트래커 열이 주변 환경 변화, 예를 들어 구름이 지나가거나 옆 패널 때문에 그림자가 지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알아서 최적의 각도를 찾아 움직이는 거예요. 각자 독립적으로요. 와, 정말 똑똑한데요. 그냥 전체가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각자 알아서 최적의 상태를 찾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제 설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혁신적인 하드웨어 기술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NX 호라이즌 XTR이라는 제품은 땅이 좀 울퉁불퉁하거나 경사진 곳에도 기초 공사를 최소화하면서 설치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러면 발전소 짓는 비용이랑 시간이 확 줄겠죠. 건설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겠네요. 네, 또 NX 호라이즌 헤일 프로라는 건 기상예보랑 연동해서 우박이 올 것 같으면 패널을 미리 안전한 각도로 딱 눕혀서 파손 위험을 줄여주는 기능이에요. 우박까지 대비한다고요? 정말 디테일하네요. 워낙 비싸니까요. 수백만 달러짜리 자산을 보호하는 아주 실용적인 기능이죠.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발전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발전소의 어떤 경제성, 운영 안정성 전체를 다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스마트하네요. 단순한 추적기가 아니라 발전소 전체의 효율과 안정까지 책임지는 그런 솔루션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는 저탄소 태양광 추적기까지 출시했다면서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업계 최초로 내놓은 이 저탄소 추적기는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을 최대 35%까지 줄인 제품이에요. 35%나요? 네, 이게 단순히 환경 보호하자 이런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까지 다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ESG 경영이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입찰 같은 거 할 때 이런 저탄소 제품이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유럽 같은 시장에서는 넥스트래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기술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앞서 나가겠다는 거군요. 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기술력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시장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좀 어렵잖아요. 넥스트래커를 둘러싼 이 거시적인 환경, 그러니까 기회 요인이랑 또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역시 뭐니 해도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이죠.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니까요.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높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가장 중요한 축이잖아요. 이 거대한 시장 성장 자체가 넥스트래커에게는 강력한 순풍이죠. 특히 미국 시장. 미국 시장. IRA 법안 영향이 크다고 하던데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영향이 정말 지대합니다. 이게 미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 부품이나 설비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의 세액공제랑 보조금을 주거든요. 네네. 이게 미국 태양광 시장 성장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넥스트래커는 이미 미국 안의 생산시설 투자 계획도 발표하고 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이 수혜를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거죠. IRA 수혜는 정말 큰 기회 요인이겠네요. 그러면 하드웨어 말고 다른 기회는 없을까요? 아까 잠깐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넥스트래커의 그 트루 캡처러 같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AI 기반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 실제 발전량을 추가로 2%에서 6%까지 더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미 설치된 발전소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발전소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또 전 세계에 깔린 수많은 트래커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지보수나 데이터 분석, 성능 최적화 같은 서비스 부문을 확장할 잠재력도 무궁무진하고요. 서비스 사업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크군요. 그렇죠. 단순히 하드웨어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서비스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주의 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전망이 밝아 보이는데요. 근데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넥스트래커가 직면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나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가장 신경 써서 봐야 할 변수는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정치적인 거요? 네, 특히 미국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산업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시장에서는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 태양광 산업 지원 자체가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넥스트래커의 미국 사업 확장 계획이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 중 하나죠. 예를 들어서 수입 철강이나 부품에 대한 관세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하면 바로 제조 원가가 올라가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 리스크는 확실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경쟁 환경은 어떤가요? 기술력이 독보적이라고는 하지만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경쟁도 당연히 치열해지죠.
어레이 테크놀로지나 쏜텍 같은 경쟁사들도 계속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서 넥스트래커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가격 경쟁도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요? 네, 특히 이제 막 성장하는 신흥시장 같은 곳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현지 기업들의 도전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넥스트래커가 기술 우위를 지키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숙제죠. 기술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철강 가격 변동이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같은 외부 요인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핵심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물류에 문제 생기냐 생산 비용이 늘고 납기도 늦어질 수 있으니까요. 원자재랑 공급망 이슈도 있군요. 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기회와 위험 요인을 이렇게 균형 있게 보니까 넥스트래커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넥스트래커는 어떤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트래커만 잘 만드는 회사를 좀 넘어서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넥스트래커의 목표는 단순한 태양광 추적기 제조사가 아니라 지능형 태양광 발전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지능형 태양광 발전 솔루션 플랫폼이요? 네. 최근에 인수한 벤텍이라는 회사가 그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 벤텍이라는 회사는 EBOS,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 부품 및 시스템 분야의 강자예요. EBOS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하면 태양광 패널이랑 인버터 그리고 전력망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기 배선, 접속함, 안전 차단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트래커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그 전기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핵심 부품까지 다 통합해서 제공하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를 상대할 필요 없이 넥스트래커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 훨씬 편리하겠죠? 네, 확실히 편하겠네요. 원스톱 솔루션이니까요. 그렇죠. 고객 편의성도 높이고 동시에 넥스트래커는 발전소 설계나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벤텍 인수는 단순히 하드웨어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의 시너지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소프트웨어와의 시너지라면요? 넥스트래커가 계속 AI랑 머신러닝 기술 투자를 늘리면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트래커의 움직임 데이터, 벤텍의 전기 시스템 데이터, 그리고 외부 기상 데이터 같은 걸 다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발전 효율을 실시간으로 극대화하고 또 잠재적인 고장을 미리 예측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확 줄여주는 그런 아주 고도화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전략이군요.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요. 이런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다른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이죠. 글로벌 공급망 관리랑 현지 생산 역량 강화도 아주 중요한 전략의 축입니다. 공급망이랑 현지 생산이요? 네, 특정 지역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나 공급망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지역에 걸쳐서 공급망 파트너십을 좀 다변화하고 있고요. 동시에 미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 생산 시설에 투자해서 IRA 같은 정책 수혜도 받고 물류 비용도 줄이고 또 고객 요구에 더 빠르게 대응하려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리스크 관리랑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관세 문제나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죠.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넥스트래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뛰어난 재무 성과에다가 AI와 혁신적인 하드웨어를 결합한 독보적인 기술력, 또 거대한 시장 기회 속에서 여러 위험 요인에 대응하면서 지능형 솔루션 플랫폼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명확한 미래 전략까지. 네, 종합적으로 살펴봤죠.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시티그룹이 제시한 그 $114라는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경쟁 심화, 또 원자재 가격 변동성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죠. 네,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넥스트래커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시장을 계속 이끌고 있고 또 벤텍 인수처럼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인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타고 있습니다. 네,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핵심 경쟁력과 성장 동력이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좀 더 긴 관점에서 다가올 태양광 시대를 이끌 핵심 플레이어로서 넥스트래커의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넥스트래커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조절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정말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태양광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넥스트래커 같은 기업들이 발전소 운영에서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하게 될 텐데요. 데이터가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이 데이터가 단순히 발전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 어쩌면 전력망 전체를 더 스마트하게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에너지 소비 패턴을 예측하는 등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덱스트래커는 미래의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